있나? 이게 그림이야? 그림인가 봐. 나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지? 그래. 웹툰 작가님을 한번 모셔보자. 인트로 영상은 잘 보셨나요? 저희가 영상에서 모셔오기로 했던 웹툰 작가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웹툰 작가 홍찬미 멘토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홍찬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에서는 멘토님의 직업인 웹툰 작가에 대한 궁금한 점을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멘토님이 웹툰 작가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과를 선택해서 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정하지 못한 단계에서 제 졸업 작품들 중에 보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만화를 만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웹툰을 만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웹툰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작업을 하면서 이 일이 재미있고 흥미도 있었고 그리고 적성에도 맞게 되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웹툰 작가를 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웹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에 하나씩 작업을 하는데 평균 컷수가 60컷에서 70컷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주일 내내 그거를 잡고 있어야 돼서 바깥에 외출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만약에 중간에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게 돼서 일단 첫 번째로 친구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집에서만 작업하다 보니까 디스크라든지 뭐 손목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병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웹툰 작가를 하시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독자분들이 제일 재밌게 봐주신 것이 제일 좋죠. 일단 댓글에서 이제 그때 반응이라든지 내지는 뭐 귀엽다라든지 뭐 재밌었다, 뭐 멋있다 이런 응원 같은 메시지 이런 것들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웹툰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좀 기간을 잡고 많이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스토리 작가가 되고 싶다면 평소에 책을 좀 많이 읽어주고 그리고 웹툰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린 웹툰이라든지 그리고 영화, 드라마 이런 컨텐츠들 좀 많이 보면서 연출 공부도 하고 그 스토리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위에 카페 같은 데나 내지는 뭐 웹소설을 올리는 그런 홈페이지에서 이제 올리면서 사람들한테 좀 평가도 받아 보면서 계속 정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그려야 되겠죠. 뭐 인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직접 사람도 많이 그려보고 뭐 다른 사람들이 그린 거 보면서 마찬가지로 연출이라든지 색감 이런 거 많이 연습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자, 1부에서는 멘토님에게 궁금했던 점들을 여쭤봤는데요. 잠시 광고를 보시고 2부에서는 멘토님에게 그림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시죠. 광고 큐! 여기요? 나한테 고백하려고 그러나?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다니.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남자친구 없어도 있다고 해야겠다. 저 남자친구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 시계
(2부에서는) 멘토님에게 그림을 배워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클립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많은 작가들이 클립 스튜디오 내지는 포토샵 이런 툴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툴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캐릭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립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포토샵이랑은 좀 다른 점은 포토샵 같은 경우는 편집을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클립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만화를 제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클립 스튜디오로 많이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클립 스튜디오로 그린 다음에 포토샵으로 편집을 해서 하죠.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을 그릴 때 한 번에 그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약간 선을 그어서 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브러쉬 크기도 좀 조절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브러쉬 크기가 있는데 요거로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펜으로 좀 줄이면 예, 이게 피랍이 먹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얼마만큼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북이라고 한 50, 60이면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패드로도 작업이 가능한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완성은 하기 힘들고 보통은 이제 스케치 단계로 많이 사용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가들이 이제 외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 간단하게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아이패드라든지 뭐 노트북이라든지 그리고 갤럭시북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스케치 단계에서 많이 카페 같은 데 스케치를 많이 하고 이제 그거를 컴퓨터로 옮겨와서 이제 작업을 마저 마무리를 하죠. 그렇군요. 그럼 이걸 작가들이 많이 쓴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많이 써요. 이 프로그램 많이 쓰고 요 기기는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안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로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휴대용 기기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눈썹이 좀 짙은 것 같은데 이거를 네. 지우개로 좀 지우고 좀 얇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로 너무 크니까 브러쉬 크기 좀 조절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머리 모양도 지금 보면 약간 파마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솔직히 재미가 없고요. 앞머리도 좀 이렇게 좀 넣어주고 좀 퀄리티를 살리는 게 좋아요. 퀄리티. 제 것도 한번 봐주시지 않을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거슬려서. 자, 이거는 그림 그릴 때 좀 큼직큼직하게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머리카락이 지금 많이 비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좀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있고 부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좀 위에서 좀 채워주듯이 해주면 좀 더 풍성한 머리카락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머리카락을 굳이 이렇게 처음부터 선으로 이렇게 다 칠하지 않고 선을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채색을 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해서 이렇게 칠해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죠.
완성된 건가요? 맞아. 이 눈썹이 없는데 눈썹도 좀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채색을 할 때는 같은 레이어에 하는 게 아니라 레이어를 따로 추가해서 이 위에는 이제 선 레이어니까 이건 그대로 두고 밑에 레이어에다가 색칠을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가들은 이제 작업할 때 레이어를 여러 개를 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피부를 칠하면 그 위에 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좀 더 다른 색깔로 또 칠하는 거죠. 이렇게. 입도 이렇게 한번 칠해보도록 해볼까요? 우리도 한번 칠해봅시다. 또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일단 그리기 전에 내가 뭘 그릴지 한번 구상을 해보고 그리는 것도 좋아요. 네, 다음번에는 내가 뭘 그릴지 일단 뭐 스케치라도 좋고 아니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도 좋고 해서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하든 스케치를 하든 해서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또 이제 잘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눈썹을 그려야죠. 네. 눈썹이 있는데 없게 그리면 좀 어, 이제 눈썹을 다시 그릴 거면 위에 레이어 펜선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네. 거기에 선택을 해서 파란색으로 되는 게 이제 선택이 된 거거든요. 선택이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아, 그래서 색깔을 까만색으로 만들어줘야죠. 까만색이 안 됐어요. 예. 자, 이렇게 멘토님 덕분에 그 웹툰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홍찬미 멘토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마지막 영상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